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알킬 할라이드랑 좀 차이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 rearrangement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또 차이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리 옮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옮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상태일 때 자리 옮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 카보캐라이온 상태일 때 자리 옮김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카보캐라이온이 인터미디에이트 중간체인 그러한 상태일 때 덜 안정한 카보캐라이온이 더 안정한 카보캐라이온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보캐라이온을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달려있는 거. 탄소, 탄소,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라고 할까요? 알킬 그룹이 달려있고 H가 이렇게 달려있는 세컨더리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 알킬 그룹 여기는 H, 이렇게 있는 프라이머리가 있다고 하면 안정성은 뭐가 더 안정해요? 세컨더리랑 프라이머리랑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알킬 그룹이 달려있는 이 세컨더리가 더 안정하겠죠. 만약에 자리 옮김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hift of a hydrogen or an alkyl group 이 하이드로젠이나 혹은 알킬 그룹이 이동을 해서 더 안정한 형태의 카보캐라이온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걸 이제 자리 옮김, rearrange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아래쪽에 바로 가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지금 메틸 그룹이 두 개가 달려있는 뷰타놀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OH가 달려있는 이 카본이 알파 카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카본은 여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 있는 이 위치도 베타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예요? 베타 카본이 되려면 뭐가 달려 있어야 되죠? 수소가 달려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게 되면 이 탄소에 전부 다 알킬 그룹이 달려 있어서 수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베타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OH랑 그 다음에 여기 베타에 있는 H, 수소가 하나가 빠져나가면서 이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러한 최종 프로덕트는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이러한 프로덕트가 형성이 돼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상태라면. 근데 실질적으로 반응이 강한 산에서 진행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프로덕트랑은 전혀 다른 프로덕트가 형성이 되는 거,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자리 옮김 현상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리 옮김이라고 하는 게 하이드로젠이나 알킬 그룹이 이동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동을 해서 우리가 예상했던 이러한 컴파운드가 아니라 다른 컴파운드가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보캐라이온이 있다. 카본, 양이온이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위치에 있었던 알킬 그룹이라든지 혹은 수소가 결합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 가서 다시 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쭉 이동을 말 그대로 정말로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쪽에 결합이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 결합이 생성되어서 여기는 지금 1번 위치 그 다음에 여기 2번 위치라고 하면 1번 위치에 달려 있었던 알킬 그룹이나 수소가 2번 위치에 가서 이동을 하는 거. 이걸 원투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원투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1번 위치에 있던 게 2번 위치로 이동을 했다라는 의미로 원투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수소가 이동을 한 경우 여기에 지금 알킬 그룹이 이제 수소인 경우에는
원투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드라이드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자 쌍을 가지고 있는 수소 음이온을 하이드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만약에 이 H가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수소가 달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동을 하는 거는 프로톤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수소와 이 결합, 일렉트론 페어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젠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원투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알킬 그룹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원투 알킬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알킬 그룹과 시그마 본드를 형성하고 있었던 전자 두 개가 함께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투 시프트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 자리 옮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위에서 처음에 봤었던 그 처음에 컴파운드가 지금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컴파운드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났길래 우리가 예상했던 그러한 컴파운드가 아니라 다른 컴파운드가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준비 단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프로토네이션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강한 산과 반응을 해서요. 그래서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발생을 하고, 지금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는 이 원 반응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지려면 투 스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이 원 반응의 첫 번째 스텝은 이 H2O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보캐라이온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이때 생성된 카보캐라이온을 보게 되면 양쪽에 지금 이 카보캐라이온을 중심으로 카본이 두 개가 달려있는 세컨더리 카보캐라이온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었던 이 알킬 그룹이 이 위치로 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원투 시프트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었던 알킬 그룹이 양이온을 가지고 있었던 1번 위치, 2번 위치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그러면 양이온이 생성되는 위치가 이쪽으로 변경이 되겠죠. 1번 위치로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서 카본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터셔리 카보캐라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 둘을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세컨더리보다는 터셔리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원투 시프트가 발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더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두 번째 반응이죠. E2에서 세컨 스텝.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 지금 이 앞에서는 OH가 달려 있었던 이 위치가 알파 카본이 됐었죠. 그쵸? 그런데 그리고 나서 알파 카본이 떨어져 나간 자리가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시프트가 일어나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위치가 알파였는데 시프트가 발생을 해서 1번 위치에 있던 카본이 플러스 차지를 갖게 되니까 이때는 여기가 이제 다시 알파 카본이 되는 거예요. 알파 위치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알파 카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알파가 되면서 총 두 가지의 베타 카본이 생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는 이쪽이 베타, 오른쪽이 베타. 앞에서 볼게요. 여기는 조금 그림이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시프트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 위치가 지금 알파가 됐죠. 알파가 됐고, 그럼 베타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여기가 있고, 그렇죠? 여기는 베타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베타 2, 두 가지 형태.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베타 2가 두 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먼저 베타 1 위치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면 이 중간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성이 될 테니까 이러한 프로덕트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 2의 위치, 이 바깥쪽에 있는
카본에 있는 하이드로젠이 떨어져 나간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컴파운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상을 했었던 이러한 형태의 컴파운드는 실질적으로는 생성이 되지 않고 중간에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트에서 원투 시프트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형태의 컴파운드가 최종적으로 형성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본 거는 알킬 그룹이 시프트 된 것을 본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하이드라이드가 시프트가 되는 것도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으로 바로 가서 보게 되면 인터미디에이트로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됐는데 이쪽에 지금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그 카본 양이온이에요. 이 카본 양이온에서 한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수소 결합이 하이드라이드가 이동을 하게 된다. 시프트를 하게 된다.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세컨더리 카본 양이온이 터셔리 카본 양이온으로 변경이 되겠죠. 더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시프트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리어레인지먼트 여기를 보게 되면 rearrangements are not unique to hydration reaction. 그래서 탈수 반응에서는 이 rearrangement가 발생을 하는 게 유니크한 게 아니에요. 그 말뜻은 결국에 이걸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잘 발생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 반응이 일어날 때는 조금 더 안정한 카본 양이온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의 혼합이 나타나긴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혼합이 나타나긴 하지만 충분히 이 원투 시프트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예시를 봤을 때 여기에 어떤 하이드로젠이 추가적으로 이동을 하거나 예를 들면 여기에 지금 하이드로젠이 존재를 하겠죠. 여기에 하이드로젠이 존재를 할 텐데 여기에 있는 하이드라이드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 위치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경우에는 세컨더리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리어레인지먼트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카보캐라이온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시프트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최종 프로덕트를 예상을 해줄 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이 처음에 컴파운드를 주고 나서 탈수 반응을 시켰다. 이때의 최종적인 프로덕트를 예상하시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컴파운드들까지 전부 다 작성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리 옮김이 중간에 일어났고 그래서 이러한 컴파운드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알코올이 있는 경우에 이 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리 옮김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리 옮김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새로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 내용은 ROH를 만드는 그러한 어떤 ROH, 알코올과 관련된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 ROH와 그 다음에 RX, 알킬 할라이드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둘 중에 어떠한 화합물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물을 만들기에, 그러니까 생성물을 만들기에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제 얘기를 했을 때 ROH보다는, 알코올보다는 알킬 할라이드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알킬 할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리빙 그룹이 굉장히 좋은 굿 리빙 그룹이었죠. 근데 이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리빙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반응들이 산과 반응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이 OH를 H2O로 변형을 시키는 그 과정이 전부 다 필수적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킬 할라이드가 어떤 치환 반응이라든지 제거 반응에서 특히 치환 반응에서 유리한 그러한 측면을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알킬 할라이드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 알킬 할라이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알킬 할라이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어디서부터 만드냐면 알코올로부터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얘를 만들고 싶으면 그러면 치환 반응을 한번 활용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치환 반응을 이용을 했을 때 여기에 있는 ROH, 알코올에다가 할로겐 원소, 그러니까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할로겐 원소를 반응을 시켜주면 그러면 이런 치환 반응이 당연히 일어나지 않겠죠. 반대로 알킬 할라이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뉴클레어 파일로 OH-가 있다라고 하면 이 반응은 알코올로 이렇게 쉽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더 좋은 리빙 그룹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비교를 두 개를 해봤을 때 얘가 더 좋기 때문에 이 반응은 진행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 때는 어떠한 컴파운드를 이용을 해주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X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이용을 해주게 돼요. 하이드로젠 할라이드.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할로젠 원소에 H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뭘 했죠? 산처리를 진행을 했었죠. 산처리를 한다라고 하는 게, 산 반응을 진행을 시킨다라고 하는 게 이 OH를 H2로 만들기 위한 그 반응이었죠. 근데 이 할로젠 할라이드를 처리를 해주게 되면,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프로톤이 여기에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X- 이온의 형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돼요? 뉴클레어 파일로서 다시 이 탄소를 공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치환 반응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이때는 H2O기 때문에 좋은 리빙 그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가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CH3CH2 비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을 해주면 돼요? CH3CH2OH 에탄올을 이용을 해준 다음에 HBr이랑 결합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알킬 할라이드를 구할 수가 있구나, 얻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에탄올이 아니라 알코올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면 방금 전에 보여준 얘랑 비슷하죠. 여기는 지금 탄소가 2개가 아니라 3개죠. 이렇게 탄소가 3개짜리인 알킬 할라이드를 원한다. 그러면 HBr. 그 다음에 혹은 이 OH 자리에 클로린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HCl.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쉽게 반응을 이제 얻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얻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반응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반응성이 증가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거죠. 그래서 치환 반응이고 그 다음에 이 OH가 떨어져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은 치환기가 달려있을수록 반응성이 좋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메커니즘은 여기에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결합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앞서서 산 반응을 시켰던 것처럼 프로톤 트랜스퍼가 먼저 일어나요.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로토네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에 알킬 그룹에 H2O가 붙고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면서 이렇게 뉴클리어 파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을 때 이 사이에 이 결합은 다시 산소로 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비공유 존재쌍 중에 하나는 이 알킬 그룹과 결합을 하면서 이때 SN1 반응이나 SN2 반응을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2번, 2, 2 반응을 나눴듯이 원스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SN2 반응 같은 경우에는 1차 알코올인 경우에는 혹은 메틸이나 1차 알코올인 경우에는 SN2 반응으로 진행이 돼요. 그리고 2차나 3차 세컨더리나 터셔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SN1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돼요. 이거는 어제도 설명을 했듯이 메틸이나 프라이머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카보캐라이온이 생성이 되기에는 너무 언스테이블하죠. 그래서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나 터셔리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미디에이시,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시 생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SN1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메커니즘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그 치환 반응을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일단은 프라이머리 알코올인 경우에는 SN2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코올을 이용한 반응들은 전부 다 계속 동일해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첫 번째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H2O가 떨어져 나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브로민이 결합을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죠. 그렇죠? 원 스텝으로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H2O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알킬 할라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나 터셔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SN1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역시 마찬가지로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SN1 반응이기 때문에 2스텝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스텝으로 이루어지면서 먼저 H2O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인터미디에이시 만들어지죠. 인터미디에이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할로젠 원소가 뉴클레어 파일로서 작용을 해서 여기에 중심에 있는 카보캐라이온을 어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치환이 되는 이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하는 내용은 새로운 내용은 없고 우리가 그 전에 배웠었던 SN2라든지 SN1 이걸 기억을 해주면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고 대신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OH가 OH2로 즉 변환이 되는 프로토네이션이 한 번 더 추가되는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각각의 HCl, 그 다음에 HBr, 그 다음에 HI 이 세 가지의 하이드로젠 할라이드가 존재를 할 때 increasing reactivity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여기에 뭘까요? ROH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 반응들을 적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 Cl-, 그 다음에 Br-, I-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세 개가 존재를 할 텐데, 이 중간 스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중간 스텝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Cl-, Br-, I- 이 세 개 중에 어느 할로젠 원소가 반응성이 가장 크죠? 이 셋 중에 Cl, Br, I 중에 반응성이 가장 큰 거는 뭐죠? 음이온으로 따졌을 때. 이 셋 중에 가장 반응성이 큰 거는 여기 Cl이 가장 크죠. Cl-가 가장 크죠. 그러면 여기 이 두 번째 이 반응에서 이 스텝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기에 반응성이 가장 큰 애가 반응성이 가장 큰 애가 이 반응을 잘 진행을 시키니까 Cl-가 가장 반응성이 큰 게 아닌가? 즉 HCl이 가장 반응성이 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 반응이 지금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위치가 rate determining step이냐를 보는 게 중요해요. rate determining step은 이 1번과 2번이 있다면 여기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기는 지금 차지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플러스 띄고 있죠. 플러스를 띄고 있죠. 굉장히 반응성이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만 있더라도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1번이 rate determining step이기 때문에 이 1번이 잘 넘어가는지가 중요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이 프로톤이 이 OH랑 잘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가 마이너스 이온으로 잘 떨어져 나가는지를 봐줘야 돼요. 그런데 이 HCl, HBr, HI 중에서 해리가 가장 잘 일어나는 것, 즉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건 뭐에 해당되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요오드에 해당되는 거죠. 아이오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HI가 가장 잘 해리가 잘 되기 때문에 즉 이 첫 번째 스텝이 rate determining 스텝인데 이 할로젠 원소랑 수소랑 이 상태로 분리가 가장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HI 요오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HI가 가장 반응성이 커서 알킬 할라이드를 가장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여기에 왜 얘가 더 반응성이 큰지. 여기에 있는 이 결국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반응이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코올에서 반응이 개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프로톤이 와서 결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ROH2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프로톤이 와서 결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여기에 우리가 넣어준 할로젠 할라이드에서 할로젠과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와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이 서로 분리가 잘 돼야지 와서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분리가 가장 잘 되는 건 HCl, HBr, HI 중에 HI가 가장 분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HI가 할로젠이 아니라 프로톤을 가장 잘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반응에서는 가장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사실 좀 약간 참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CL- is a poor nuclear file than BR-나 I-, 이 부분 집중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돼요. CL-가 있고 BR-가 있고 그 다음에 I- 이 세 개가 있어요. 클로린, 브로민, 아이오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롱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빌리티가 어때요? 안정성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대답해 볼까요? 아는 학생들은 스트롱 뉴클레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테빌리티가 높은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낮은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스테빌리티가 낮은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반응성, 리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크죠. 그래서 반응이 잘 진행이 되는 게 스트롱 뉴클레어 파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클로린이랑 브로민이랑 아이오딘에 각각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 이런 아이온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스테빌리티 자체는 누가 제일 낮죠? 가장 낮은 건 뭐예요? CL, BR, I 중에 CL-, BR-, I- 중에 셋 중에서 가장 낮은 건 CL-죠. 기억하죠? 왜 그런지 사이즈가 다르다 그랬죠, 그쵸? CL, BR, I 각각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는 이 영역이 더 넓게 퍼지면 퍼져 있을수록 더 넓은 공간에 같은 차지를 마이너스 차지를 분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스테빌리티가 더 낮은 애가 반응성이 더 높고 즉 더 스트롱한 뉴클리어 파일이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클로린이 가장 뉴클레어 파일로서 푸어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아니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하면 당연히 틀린 얘기죠. 지금 차근차근 우리 쭉 다 복습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특정 조건이 있으면 이 클로린 CL-가 푸어한 뉴클레어 파일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스테빌리티랑 관계가 없이. 그게 어떠한 경우인지 혹시 기억하는 학생 있어요? 어떠한 상황일 때, 어떠한 컨디션일 때 이 클로린이 CL-가 이 BR-나 I-보다도 더 푸어한 뉴클레어 파일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혹시 그 기억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 가지 힌트를 주면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 반응은 여기 나와 있는 알코올이랑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힌트예요. 알코올이랑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할로젠 원소들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좀 더 힌트를 주면 여기에 있는 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응에 들어가 있는 리액턴트죠, 그쵸? 스타팅 머티리얼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 동시에 또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얘는
솔벤트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쵸? 힌트를 다 줬어요. 답을 얘기해준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얘기를 했는데, 그쵸? 프로틱 솔벤트일 때예요. 프로틱 솔벤트를 이용을 할 때는 오히려 여기 Cl- 이 주변에 더 많은 파샬리 파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그러한 용매들이 얘네들을 다 가리죠. 그래서 더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Cl-의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I-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주변에 파샬리 파지티브를 띠고 있는 그러한 프로틱 솔벤트들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뭐 얘보다는 쉴딩 이펙트가 약하고 그래서 좀 더 반응성이 오히려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알코올을 리액턴트로 사용을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이게 솔벤트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녹아져 있는 Cl-, Br-, I-를 각각 용매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용매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같이 활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프로틱 솔벤트일 때, 그 다음에 또 혹은 에이프로틱 솔벤트일 때, 각각 이 마이너스 아이온을 띠고 있는 이러한 뉴클리어 파일들의 역할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E1, E2, 그 다음에 SN1, SN2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이 페이지에서 메인은 이게 아니라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ZNCL이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애시드를 이용을 해서 프로토네이션을 시킬 수 없을 때 어떤 착화물을 만들어서 반응을 진행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참고적인 내용이긴 한데 근데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다시 복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이거를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나왔는데 여기는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제는 E1, E2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SN1, SN2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알코올에서 SN1, SN2 반응을 진행을 시킬 때는 지금 뭐만 했냐면 ROH를 알킬 할라이드로 변형을 시키는 이것만 했어요. 왜냐면 다른 반응들은 거의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치환 반응에서. 왜죠? 치환 반응에서 사용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이 OH가 좋은 리빙 그룹이어야지만 치환 반응 SM1, SN2가 잘 진행이 되는데 산으로 처리하면 이 치환 반응에서 다른 어떤 부산물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중간에 HX를 사용을 했을 때 하이드로젠 할라이드를 이용을 했을 때는 그나마 이 SN1, SN2 반응을 용이하게 활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킬 할라이드를 배울 때는 이 뉴클레어 파일을 굉장히 다양한 애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뉴클레어 파일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컴파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치환 반응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컴파운드를 만들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언제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화합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킬 할라이드가 필요한데 이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 때만 선택적으로 이 알코올이 굉장히 유용하다. 뭐랑 사용을 할 때 이 HX. 그래서 여기에서는 딱 얘만 나온 거야. 다른 어떤 치환 반응에서는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알코올에서는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치환 반응에서는. 뭐 추가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그 전에 SN2 반응이라든지 SN1 반응을 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만약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다면 이렇게 알킬 할라이드를 만들 때 이 알콜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있다면 SN2 반응으로 진행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SN2 반응의 특징인 인벌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즉 OH가 달려 있었던 위치랑 그 다음에 이 할로젠 원소가 달려 있는 그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치에 OH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 이렇게 달려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SN2 반응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할로젠 원소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인벌전. 이 형태가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나 터셔리 알코올을 이용해서 SN1 반응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라세마이제이션, 라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개가 다 나온다는 거죠. 만약에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 OH가 달려 있을 때 여기에 SN1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것과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느라 그냥 R로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스테레오제닉 센터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이제 라셈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인벌전이 만들어진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되겠죠. 만약에 스테레오제닉 센터가 아니면 뭐 서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된다라는 이 내용까지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알코올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서는 이 챕터에서는 에테르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앞에서 명명법 그 다음에 성질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고 사실 이 챕터에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 알코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알코올의 어떤 명명법이라든지 물리적 성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E1, E2 반응 그래서 E1, E2 반응은 결국에는 우리가 탈수 화 반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OH 하나랑 그 다음에 H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결국에 H2가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탈수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E1, E2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은 E1 반응 같은 경우에 투스텝이기 때문에 세컨더리나 터셔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 E1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E2 반응은 프라이머리 알코올 같은 경우에 E1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했었던 SN1과 SN2 반응 알코올에서의 치환 반응은 할로젠 원소를 치환할 때만 그때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 반응도 역시 마찬가지로 SN1은 세컨더리랑 터셔리일 경우 그 다음에 SN2는 프라이머리 혹은 탄소가 없는 메틸 알코올일 경우에 SN2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쭉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엘리미네이션 반응에서 한 가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자리 옮김 얘기가 있었죠. 그 자리 옮김이 중간에 카보캐라이온 인터미디에이션이 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얘기를 한 게 지금 여기 챕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중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챕터 이제 9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는 사실 좀 약간 제가 정신없게 나간 측면이 있어서 방금 전에 이제 전체적인 걸 좀 정리를 했어요. 이 전체적인 챕터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0을 좀 나가고 명명법 정도까지 나갈 수 있으면 나가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뭐 끝나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끝나고 얘기를 해주세요. 네. 다음 챕터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 챕터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알켄이 나오죠. 그쵸? 그리고 챕터 11 같은 경우에는 알카인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파이 본드인데, 이 파이 본드의 특징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라든지 혹은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챕터 10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챕터 11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짧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둘 상태가, 그러니까 둘의 어떤 특징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챕터 10에서 배운 내용이 거의 그대로 11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챕터 10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잘 이해를 해두면 챕터 11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알켄 스트럭처부터 먼저 보게 되면 구조, 우리가 항상 뭐 구조 보고 그 다음에 명명법, 그 다음에 뭐 물리적인 성질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알켄이고 보통 이 알켄 이중결합이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올레핀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용어는 아니긴 한데 올레핀이다라고 하면 알켄이랑 같구나 그 정도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카본 더블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중 결합이 체인의 가장 말단의 끝쪽에 존재하는 경우를 이제 터미널 알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부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터널 알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구조 내부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사이클로 알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알켄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보게 되면, 혼성화를 보게 되면, 일단 이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시그마 본드랑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이 본드, 이 두 개의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여기 지금 두 개에 있는 이 카본들 같은 경우에는 sp2 hybridized 되어 있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 구조이고요. 그쵸? 평면 삼각형 구조 각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파이본드가 오버랩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뭐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뭐 여러 번 본 그림들이니까 여기는 뭐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본드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래쪽에 바로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에텐, 그 다음에 여기는 에테인, 이 두 가지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 즉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비교를 해보면 대략적인 파이본드 하나의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먼저 에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이와 하나의 시그마 본드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635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에테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그마 본드가 있는 경우에는 368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 둘을 차이를 보게 되면 약 한 267kJ이 되는데, 이게 파이 본드만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로 그냥 파이 결합 하나만의 디소시에이션 에너지를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그마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파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시그마 하나랑 파이 하나랑의 비교를 해보면 시그마보다는 훨씬 약한 결합력을 갖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게 되면 반드시 먼저 파이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시그마가 끊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알켄을 보게 되면,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사이클릭 알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탄소가 8개보다 적은 경우, 그 탄소가 8개보다 적은 경우를 보게 되면 얘는 무조건 시스 지오메트리를 가져요.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사이클로 옥테인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인 형태랑 시스인 형태가 있는데, 뭐 여기 옥테인이니까 탄소가 8개인 그런 경우인데, 탄소가 일단 8개보다 적으면 무조건 시스 형태예요. 트랜스 형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뭐 쉽게 얘기를 해보면, 뭐 그림으로 사실 그리긴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보트 형태랑 체어 형태,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보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는 스테빌리티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러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앵글 스트레인 때문이에요. 사이클릭 구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 알케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릭 알케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트형도 있고 체어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통 이런 트랜스 형태가 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전자 밀도가 혹은 이 스테릭한 그 밀집도가 더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이클릭 알켄 이중결합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단일 결합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각도 사이의 각도가 109.5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멀리 퍼져 있을수록 가능한데 이중결합이 달려있는 경우에는 109.5도를 형성을 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각도 자체가 지금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중결합이 6개보다 짧은 경우에 8개보다 짧은 경우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하나라도 끼워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각도들이 여기는 109.5도를 형성을 하지만 여기 있는 이 각도들, 여기 두 개는 가능하면 120도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시스 형태로 트랜스 형태로 가게 되면 얘네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링 구조가 너무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스 형태로는 존재하지 못하고 가깝게 위치하는 시스 형태로만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8개 이상일 때 8개 이상일 때는 그때는 트랜스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트랜스를 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이클로 알켄이 바로 사이클로 옥텐이고요. 근데 이 두 개의 안정성을 따져보면 사실 시스가 더 안정해요. 여기도 가능은 할 뿐이지 안정한 건 시스 형태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사이클릭 알켄은 아니고 그냥 알켄의 특징인데,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 본드가 있으면 CC 이렇게 두 개 있으면 로테이션이 안 되고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스테레오 아이소머를 갖는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일단은 총 3가지의 뷰텐이 있는데 이 왼쪽과 이 오른쪽, 이 솔리드 라인으로 기준을 해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거는 컨스티튜션 아이소머죠. 그쵸? 즉 구조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구조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시스 형태랑 트랜스는 다이아스테레오모죠. 그쵸? 다이아스테레오모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특징을 갖는다는 거, 구조적 특징을 갖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빌리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사이클릭 알케인이 아니에요. 일반 알케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알케인일 때는 시스 형태보다는 트랜스 형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형태가 더 스테빌리티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제 알켄을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 degree of unsatu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불포화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사이클릭이 아닌
고리형의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CN에 HEN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화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 알케인 같은 경우에는 분자식이 CaHEN 플러스 2가 되죠. 그만큼 두 개만큼의 수소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이드로카본을 이제 unsaturated 불포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를 갖는 걸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사이클로알케인 같은 경우에도 CnHEN의 분자식을 갖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포화 탄화수소예요. 이러한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파이 본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링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파이 본드를 하나 끊으면 두 개의 하이드로젠을 더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혹은 링을 끊으면 어느 연결되어 있는 위치를 하나를 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이드로젠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파이 본드, 하나의 링을 끊었을 때 두 개의 하이드로젠이 붙는 이러할 때의 불포화도는 얼마냐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수소 두 개가 추가로 결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불포화도를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쪽에 직접 보게 되면 여기 두 개의 링이 이렇게 포개져 있는 경우, 파이 본드가 두 개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링 하나에 파이 본드가 하나가 있는 경우, 이 경우를 전체를 다 보게 되면 똑같이 C4H6 이러한 분자식을 갖게 되는데, 탄소가 4개일 때 포화가 됐을 때 맥시멈 가질 수 있는 수소의 숫자는 10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최소한 수소가 4개는 더 추가가 돼야지 포화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H 2개가 들어갔을 때 불포화도가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H 4개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불포화도가 얼마가 되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degree of unsaturation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동일해요. 그래서 보통은 파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unsaturation degree가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링이 하나가 있다, 사이클릭 구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또 1이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가장 정확한 건 수소가 얼만큼 더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로 봐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O나 그 다음에 뭐 어떤 할로젠 원소나 N이 있을 때 불포화도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직접 우리가 이 헤테로 애텀들이 들어가 있을 때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고, 혹시나 나중에 나오게 되면 그때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명명법이에요. 이것도 제목이 잘못되어 있고요. 네이밍 알켄인데, 이거고요. 그 알켄의 명명법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은 비슷해요. 첫 번째 스텝은 가장 긴 체인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더블 본드, 이중 결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예요. 가장 긴 체인이 이중 결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중 결합을 포함하면서 가장 긴 체인이 지금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체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A를 N으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래서 헥세인이 헥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링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 알코올에서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이중 결합도 일종의 펑셔널 그룹이에요.
펑셔널 그룹이 낮은 번호를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 결합이 있는 카본, 특히 이중 결합이 시작되는 카본이 낮은 번호를 갖도록.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을 해서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1, 2, 3, 4, 4번의 위치가 알케니,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시작되는 위치가 되는데 2번이 더 낮기 때문에 2번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헥센 사이에 2번 위치에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해서 헥스 EN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요. 알코올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간혹 가다가 이헥센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이거는 과거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알코올이라든지 혹은 이중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바로 그 전미사 바로 앞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 앞에서 배웠었던 방법을 활용을 해서 메틸 그룹이 2번, 3번, 5번에 하나씩 달려있기 때문에 2, 3, 5, 트라이메틸, 헥스, EN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법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겠죠. 크게 뭐 복잡한 건 없죠. 그러니까 기존에 배웠었던 알케인의 IUPAC 네임을 IUPAC 방법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고 대신에 알케인으로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넘버링이 무조건 이중 결합이 먼저 나오도록 작은 번호를 갖도록 해주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잘못된 경우를 하나를 보게 되면 가장 긴 체인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이 컴파운드에서 가장 긴 체인은 탄소가 8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긴 체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는 이중결합을 메인 체인이 포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중결합을 포함을 하는 것을 메인 체인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헵텐이 되는 거죠. 헵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알코올이랑 그 다음에 이 이중결합이랑 동시에 있는 경우 더블 본드랑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그룹이랑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알케놀이라고 뭐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OH 그룹의 가장 낮은 번호를 먼저 주게 돼요. 알코올을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이 펑셔널 그룹들 간에서도 프라이오리티가 있다고. 어떤 게 더 높은 순서를 갖고 어떤 게 더 낮은 순서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N이랑 올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올이 더 높아요. 보통은 더 높은 게 뒤로 가거든요. 이름을 지을 때.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있을 때는 무조건 올이 더 낮은 번호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탄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프로페인이죠.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넘어가 보면 프로페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이 있고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프로펜 올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넘버링을 봤을 때 1, 2, 3을 할 거냐 1, 2, 3을 할 거냐인데 알켄이 더 높은 번호가 아니라 알코올이 더 높은 번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1, 2, 3이 돼서 프로 EN 1올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네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긴 체인을 찾아주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중결합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게 가장 긴 체인이 될 거고 알코올이 낮은 번호를 갖도록 이렇게 해서 쭉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엔인 경우,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알케인 경우를 보게 되면 폴리엔이라고 하는 거는 이중결합이 여러 개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결합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 그럴 경우에 이름이 다이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 트라이엔이 되는 거죠. 다이엔 같은 경우에 예를 한 가지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탄소가 5개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탄소가 5개니까 펜테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변형을 시켜줘야겠죠. 펜타디엔이 돼야 돼요. 펜타디엔, 펜타다이엔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버링을 했을 때 여기를 1번부터 시작할 거냐, 왼쪽을 1번부터 시작할 거냐인데 왼쪽을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 더 낮은 번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결합의 위치를 봤더니 시작하는 부분을 보는 거예요. 1번에서 시작을 하고 3번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펜타 1, 3, 4EN 이렇게 명명법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앞에서 다이올을 할 때는 여기에 앞에 펜테인을 그대로 다 적어줬었는데 다이엔을 활용을 할 때는 여기에 펜테인, 다이엔 이렇게 적지 않고 펜타까지 하고 다이엔을 적어주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사실 다이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이에 숫자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폴리엔 관련된 그러한 네임이었고, 그 다음에 사이클릭 알케인 관련된 네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코올을 했을 때 알코올이 하이드록사이 OH가 달려있는 게 1번이 되고 그렇게 해줬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중결합이 있는 부분을 1번으로 가능하다면 낮은 번호를 갖는 1번으로 해주고, 만약에 하나 1만 있다라고 하면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이중결합이 있는 위치가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물론 이때도 1번이 될 수 있는 게 두 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를 1번으로 두게 되면 이 메틸 그룹의 위치가 이 메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1번으로 잡게 되면 1메틸이 될 테니까 당연히 이 메틸이 아니라 1메틸이 되도록 이 위치를 이제 1번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메틸 사이클로 펜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펜트 1, N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지만 이 경우 사이클릭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생략을 이렇게 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죠.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없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여기에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넘버링을 할 때 이 이중결합이 여기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메틸 그룹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메틸이 1이랑 2에 있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1이랑 6이니까 이걸 선택을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주의할 점이 1번이 있으면 2번은 무조건 고정이에요. 어떻게 고정이냐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중결합 순서대로 가야 돼요. 여기가 1번이었으면 이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본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가 1번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생략이 되어 있지만 여기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알켄,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어느 한 위치가 1번이면 그 이중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무조건 2번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번이 되고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탄소가 여기가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여기를 1, 2, 3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2, 3이 되죠. 그럼 첫 번째 비교를 했을 때 1이냐 2냐 비교를 했을 때 1이 더 작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1번이 된다. 그래서 이중결합을 그대로 포함하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도록